고랭순대는 반전물을 그리는 만화가죠. 앞선 1편에서 이미 충격적인 반전 만화들을 3편이나 소개시켜드렸지만 아직도 더 쩌는 반전들이 남아있어요. 이렇다 할 복선이 없어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반전을 그리는 만화가 고랭순대의 만화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일 충격적인 엔딩의 만화인데요. 제목은 해피투게더예요. 아내가 죽고 딸아이는 말을 잃었다. 아내가 떠나가면서 남긴 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병원비. 나와 딸은 빚더미에 주저앉았다. 그런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우연이었다. 그날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도착한 곳은 으슥한 숲이 한 폐가였다. 하지만 지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통조림 따위가 아니었다. 금속 재질의 거대한 육면체, 양쪽 면엔 원형 문 같은 것이 달려 있었는데 그 아래 각각 입구와 출구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손을 가까이 내밀자 입구가 자동으로 열렸다. 입구를 통해 들여다본 내부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금고나 방공호 따위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때 파리가 기계 입구로 들어가자 출구를 통해 금조각이 나오죠. 상자의 입구에 들어간 유기체는 금덩이가 되어 출구로 나온다. 이것이 어떤 원리, 구조로 작동하는 것인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렇게 주인공은 빚도 반이나 갚고 집도 하나 사고 밥도 제대로 먹어요. 딸의 실어증도 호전될 것 같았죠. 물론 마을의 길고양이들과 들개들이 희생됐어요. 하지만 주인공의 욕심은 끝이 없었죠. 노숙자들을 꼬드겨 뒤통수를 후리고 기계에 넣으면 더 많은 황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는데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뜻밖의 횡재였다. 거리 곳곳에 노숙자로 변장한 형사가 깔려 금벌이가 시원찮았는데 그 자는 한눈에 봐도 미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냄새나는 수목을 잡아 끌었고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나를 따랐다. 그렇게 노숙자를 죽이고 기계에 넣으려는데 노숙자가 정신을 차려버렸어요. 빠져나오지는 못했지만 다시 기절시켜 밀어넣으려 했다가 만에 하나 잡혀서 같이 빨려 들어가 버리면 큰일이었죠. 그래서 그냥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오려고 딸이 자고 있는 집으로 향한 주인공. 하지만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죠. 불안감에 휩싸인 주인공은 폐가를 향해 미친듯이 뛰었고 그곳 지하실에는 딸이 있었죠. 새어나간 비명소리에 이끌려온 곳일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울먹이던 아이가 갑자기 그 광인에게 다가갔다. 빨래 들어가는 그를 어떻게든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을까? 그렇게 딸은 노숙자에게 붙잡혀 같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상자는 황금 두덩이를 뱉었고요. 주인공은 미친듯이 상자를 부셔보려고 했지만 흠집도 안 났어요. 그렇게 절망한 주인공이 금 따위 필요 없다며 황금을 집어던지자 그게 출구에 들어갔고 입구에서는 파리와 고양이가 나왔죠. 처음에 상자에 들어갔던 짐승들이었어요. 상자는 출구에 황금을 넣으면 전에 넣었던 유기체를 순서대로 뱉어냈죠. 문제는 고양이 등에 파리 날개가 붙어있는 등 유기체의 신체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공은 딸을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미친듯이 금을 모아 기계에 넣었어요. 혹여나 딸이 다른 유기체와 섞일까봐 금을 얻기 위해 새로 다른 유기체를 넣지는 않았죠. 그냥 장기까지 팔아대며 금을 모은 거예요. 노숙자들은 입구로 나오는 족족 모조리 쳐 죽였다. 발사를 위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 분노가 컸다. 그리고 마침내 내 딸을 상자로 끌고 간 미치광이 노숙자의 차례가 되었다. 주인공은 그 노숙자를 흠씬 두들겨 팼죠. 복수를 한 거예요. 이젠 딸이 나올 차례.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나는 다시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머리를 달고 나왔던 한 노숙자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입구에서 나오는 딸의 모습이 더 이상 그 전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딸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마침내 아이가 나오고 내 우려는 말끔히 날아갔다. 내장이나 근육의 일부가 바뀌었을 테지만 별로 중요치 않았다. 딸이 내 품 안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크나큰 기적이었으니까. 난 알 수 있었다. 이 자그마한 어깨도 발그레한 볼살도 떨리는 숨결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울면서 딸에게 사과를 하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에게 안긴 아이는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아내가 죽은 뒤로 실어증에 걸려 말을 못했던 아이가 목소리를 낸 거예요.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이전에 죽도록 팼던 노숙자는 그걸 보며 마치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Happy together. 노숙자의 외형의 딸이 돼, 딸의 외형의 노숙자이 돼. 어느 쪽도 정말 끔찍한데 일단 정신적 딸을 무참히 죽인 뒤라니. 저도 여러 멘탈 붕괴 만화를 많이 봐왔지만 이건 진짜 충격적인 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랭소네가 꼭 이런 충격적인 엔딩만 내는 건 아니에요. 교훈이 있거나 훈훈한 엔딩도 있어요. 무엇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이 만화도 어느 쪽이 진짜 딸일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죠. 아무튼 다음 에피소드 제목은 뇌와 벌입니다. 주인공은 엄마, 아빠, 오빠, 동생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묻지마 사건에 의해 아빠와 동생을 잃게 되죠. 법정은 그 살인마에게 통속이 뇌형을 선고했어요.
살인마의 뇌를 적출해 통 속에 넣고 거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문장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자극을 뇌에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칼 찔러 죽는다 라고 입력하면 그 살인마의 뇌가 칼 찔리는 고통을 겪는 거죠. 그렇게 오빠가 뇌 고문에 앞장을 섰는데 가장 효율적인 고문 방법을 생각해냈죠. 놈을 복제한 다음 고문을 가하면 더 효과적이야. 이를테면 이렇게 둘러 복제하고 한 놈은 냉동고에 한 놈은 끓는 솥에 쳐넣으면 뇌는 화상과 동상의 고통을 동시에 느껴 가해지는 고통의 총량도 늘고 말이야. 가족들은 그럼 고문 공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싶었지만 오빠는 그걸로 한참 부족하다며 아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70억 인구가 전부 살인마의 뇌로 이루어진 지구. 자아를 억 단위로 쪼개면 원형 유지가 안 돼서 겉으로 보기엔 정말 그냥 새로운 세계와 같았죠. 하지만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만약 놈을 반으로 쪼갰는데 그 절반 두 개가 플라나리아처럼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에도 우린 놈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쪼개졌다 해도 원수인 건 변함없으니까요. 넷수로 나뉜다고 해도 마찬가지, 10로 나뉜다고 해도 마찬가지, 70억으로 나뉜다고 해도 마찬가지. 오빠는 진정한 복수를 위해 이 세상을 잠시 냅두기로 하죠. 주인공은 그동안 그 세계를 구경합니다. 마치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티브 모드 마냥 마음대로 움직이고 창조해낼 수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건 동생, 별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빚어낸 건 살인마의 뇌의 상상, 그리고 상상이란 기억으로부터 파생됩니다. 별이는 놈에게 사랑하면서 놈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인공은 살인마의 뇌 속 가짜, 심지어 내면도 정반대인 별이를 보며 많은 생각에 빠집니다. 분명 화면 속의 가짜인데도 별이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가짜 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빠는 늘 무뚝뚝하기만 하고 안아보고 싶은 인형도 안지 못하고 먹어보고 싶은 아이스크림도 먹지 못합니다. 나는 가슴 안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이의 아빠의 모습을 빌린 다음 별이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맨발로 바닷가를 거느렸습니다. 단풍잎으로 소꿉놀이를 하고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빛나는 기적들을,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별이에겐 별이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별이가 만든 기억이 있고 별이가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오빠가 내린 벌은 정당합니다. 살인마를 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별이까지 벌받는 것은 옳은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몰래 별이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방크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예정대로 오빠는 뇌 속 세상에 종말을 내렸습니다. 인류의 절반을 정신나간 살인마로 뒤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오빠는 살인마에게 70억 명어치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고통을 부여한 거죠.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는 그 세상을 다시 리셋시켜 또 다른 종말을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별이는 주인공이 백업해놔서 언제나 살아남았죠. 엄마는 이젠 통 속의 뇌에 관심이 사그라들었고 그냥 술에 취해 멍하니 지냈습니다. 주인공은 별이를 살리며 지냈고요. 오빠는 그냥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이번엔 세상을 우주 단위로 구현할 거야. 그리고 잠든 외계신을 각성시켜 그 우주를 통째로 짓밟는 거지. 기어오르는 혼돈, 형언할 수 없는 존재. 지옥 밑바닥의 혼돈이 만들어낸 마지막 부정형이야. 주인공은 불안했죠. 그 정도로 스케일이 커지면 별이를 살리는 것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자꾸나. 그 뇌가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해도 이젠 의미가 없단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옳아. 저 살인마에게 자비를 베푸자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자는 거란다. 원수에게 벌을 주기 위해 지옥을 만들었지만 이젠 우리까지 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만일 우리가 영원히 절망하고 삶을 일그러뜨리면서까지 영원히 복수한다면 하늘에 있는 별이가 좋아할까? 아빠가 기뻐할까? 물론 오빠는 납득하지 못하지만 물론 저 살인마를 용서할 순 없어.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바뀌는 건 없단다. 죽은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아빠랑 별이를 기억한다면 어떨까? 우리의 추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랑한다면 분명 하늘에 있는 아빠랑 별이도 기뻐할 거야. 우린 증오하는 이를 위해 화내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살아가야 해. 그렇게 오빠도 납득을 하고 통 속의 뇌를 뒷마당에 묻었죠. 컴퓨터 전원은 켜둔 채로요. 놈에게는 좁고 영원한 독방이라는 환경을 설정해뒀죠. 그렇게 가족은 조금씩 점점 나아지게 됐고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별이를 구했습니다. 통 속의 뇌를 뒷마당에 묻기 전 뇌 조각을 조금 떼어 보관한 겁니다. 별의 데이터 같은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빠에게 들켜버렸죠. 결국 주인공은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의외로 오빠의 반응은 그렇구나. 그 살점은 쓰레기의 일부지만 속에 담긴 건 소중한 보물이네. 라고만 할 뿐이었죠. 난 매일 같은 꿈을 꿔. 닫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별이와 아빠가 웃으며 돌아오는 꿈이야. 물론 꿈은 꿈일 뿐이야.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꿈이라고 해도 무척 소중하고 애틋하고 무엇보다 추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뇌 조각은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그들은 유리통 컴퓨터를 사 그 뇌 조각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세상도 사람도 없는 그곳에 홀로 있는 별이에게 작은 세상을 주었죠. 가장 공들여 구현한 건 추억이었습니다. 그 후 주인공은 꿈속에서 아빠를 만나요. 그리고 속마음을 말하죠. 여긴 통 속에 담긴 범죄자의 뇌가 만들어낸 세상인 게 아닐까? 우린 그 자아의 일부분이라서 유족이 주는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걸까? 이에 아빠가 대답하죠. 어떤 세상이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어. 추억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살아갈 거예요. 별이랑 아빠가 남긴 소중한 추억들이 잔뜩 있으니까. 아프고 괴로워도 있는 힘껏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 끝날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다정한 품을 놓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왔고 많은 것을 잃어갈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것이 남을 테니까요. 추억 말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어차피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 조그만한 존재들인데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이에 고랭순네는 추억이 남아서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죠. 고랭순네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의 만화로 그를 추억하잖아요. 이게 그가 살아간 의미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죠. 죽으면 다 끝이지만 단 하나, 추억만큼은 그대로니까.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추억으로 남기 위해 유튜브를 하고 있죠. 어때요? 오늘은 고랭순네의 가장 끔찍한 결말의 만화와 가장 의미 깊은 결말의 만화를 소개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에 대해 고민해봤죠. 다음 영상에선 신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해요. 신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나에 대해서요. 그걸 완전 무교인 저에게 설명해낸 유일한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